끝까지 뭐 얘기하면 태국 가서 1분도 안 남았어. 며칠 안 남았잖아. 가서 피지컬 훈련 따로 안 할 거야. 따로 안 하고 정상적으로 훈련하면서 피지컬을 채울 거니까 저 이런 데서 한국에서 며칠 안 남았지만 여기서 좀 많이 채우고 갈 수 있도록 하자고. 알겠지? 네. 국내 소집 훈련부터 무리하게 좀 끌어올리기보다는 시즌 전체를 좀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계획이었고요. 초반부터 조금 강하게 뭐 끌어올리기보다는 개막전에 맞춰서 개막전에서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좀 국내 소집 훈련에서는 좀 강도가 좀 낮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새로운 전술을 시도하다 보니까 전술적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처음에 대부분 통상적으로 이제 체력 훈련을 하고 전술적으로 들어가는데 저희는 이제 태국에 들어가서부터 전술적 훈련을 좀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의 개인 몸 상태는 이제 전술 훈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었고,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뭐 고강도 훈련이 이제 시작해서부터 고강도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수들한테 체력이 끌어올린 상황보다는 전술적 훈련으로서 훈련량이나 활동량을 좀 채워볼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알아봐. 여기 누가 알아? 와야지 패스를 해야지. 뭐 항상 이게 선수들의 좀 거치 문제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준비를 하는데 뭐 누가 남고 누가 뭐 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팀 전체적인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일단 초점을 맞췄고요. 그 새로운 전술에서 우리 팀 선수들이 그래도 가장 빛날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잘 고려해서 팀 전술을 짰기 때문에 거치 문제도 중요했지만 또 우리 기존 선수들하고 같이 또 팀을 만들 수 있는 방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5년이 끝나기 전 뭐 한 달 전부터 분석관들하고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요. 분석관들이 뭐 항상 어떻게 보면 잠도 안 자고 늦은 시간까지 또 우리 팀을 위해서 팀이 또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많은 영상 자료들이나 또 미팅 자료들을 준비해주고 있고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안양이 작년에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기 스타일은 좀 버티는 좀비였다면 올해는 먼저 좀 성난 이빨을 드러내면서 버티는 좀비에서 물어뜯는 좀비로서 상대가 우리를 좀 만나기 싫어하는 팀으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지난해에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버티는, 어려울 때 극복하고 항상 힘들 때 버티는 이런 좀비였다면 올해는 좀 한 대 좀 맞고 항상 시작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때릴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그게 뭐 공격이 될 수도 있고 또 압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좀 저희가 먼저 도전적으로 도전한 다음에 뭐 때론 실패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그 부분은 또 잘 수정하고 또 실패가 되지 않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좀 뭐 100%는 아니지만 또 분명히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나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하겠다는 거는 선수들도 분명히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가 하려는 이제 색깔도 선명해지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서 조금은 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확실한 건 좀 못다하고는 또 다른 유형의 선수고요. 뭐 못다의 장점도 확실히 있는 선수지만 또 이 선수 또한 못다가 또 갖지 않았던 이제 뭐 활동량이나 공간 움직임, 또 움직이는 이제 크로스 득점에 대한 부분이 좀 장점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아직은 조금 적응 단계에 있지만 분명히 또 팀의 경기에서는 팀이 또 필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한테나 포드한테 들어갔을 때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는 좀 스스로
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선수를 원했고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아이톤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뭐 측면에서 뭐 포백을 쓰던 쓰리백을 쓰던 측면에서 1대1 돌파나 좀 직선적인 플레이 하는 선수가 안양에 조금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선수를 가장 강하게 원하는데, 그 부분을 좀 충족해줄 선수가 아이톤이라는 선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뭐 경기에서도 분명히 상대를 좀 괴롭혀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뭐 대학교 졸업한 신인 선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 팀이 또 새로 합류한 조금 어린 선수들도 있는데, K리그에 있던 선수들은 분명히 알지만 이제 고졸 신인이나 뭐 대졸 신인들은 어쨌든 뭐 잠재적인 재능은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또 K1 경기에서는 분명히 뭐 속도나 강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선수단 적응이 돼야지만 자기 재능을 꽃피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시간을 거친다면 충분히 그 선수들도 안양에 또 필요한 자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김정은 선수는 뭐 말을 안 해서 뭐 K1에 뭐 적응돼 있는 선수고, 지금 아직은 김다서 선수가 아직은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반 경기에서 뭐 좋은 모습 보이고, 또 김다서 선수 복귀해서도 서로 간에 시너지가 날 수 있으면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진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공격적인 부분보다 저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앵커맨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공격적인 롤에서는 좀 간결한 플레이나 이런 쉬운 플레이로서 우리 편 선수들의 연결을 돕고, 수비에서는 확실하게 우리 수비가 무너지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진영 선수는 뭐 영입을 해서 그 역할을 좀 시킬 거고, 그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최원준 선수는 뭐 익히 잘 알고 있는 선수고요. 뭐 같은 리그에도 오랫동안 있었고, 또 작년에 뭐 대전에서도 초반에 또 괜찮은 활약을 했고, 일단 뭐 윙어로서 뭐 스피드 있는 돌파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제 이 선수의 좀 저는 특이한 장점은 공간을 침투하는 타이밍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 공격 상황에서 말테우스 선수가 열린 상황이나 미드필드가 열린 상황에서는 침투 작업으로서 이 선수를 좀 활용할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좀 다른 선수들보다 조금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단점이라면 뭐 명확한 거죠.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에너지 부분이나 이제 체력적인 부분을 고려 안 할 수 없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점인데,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그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언제 쓰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젊은 선수들은 진짜로 100을 다 하는 건 경기에서 맞지만 그 100을 언제 쓸지 모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의미 없이 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고참 선수들은 많지만 제가 베테랑들을 그래도 아직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선수들은 이제 그 상황 에너지를 언제 쓰고 아니면 언제 자기가 충전하고 이런 상황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체력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선수들이 분명히 언제 쓰고 언제 다시 또 회복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고참이 많아서 우리 경기력이 안 좋을 거라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 명이 남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좀 사이 좋은 팀들은 골 잘 차지를 하면은 미드필드들이 꼭 하나씩 남잖아요. 거기서 돌아서서 또 가면 또 쭉쭉 그러다 보면 또 순위로 컵박스 지역까지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쟤네가 이렇게 좀 내려앉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아직 안 되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 저는 이제 보경이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뭐 보경이도 마찬가지로 우리 고참들이 이제 그렇게 중심을 잡아 나가다 보니까 저희 팀이 어떻게 보면 저희 말하자면 방향성의 일관성을 이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고, 또 그 선수들이 계속 만약 제가 요구하는 거를 자꾸 나오게끔 후배들을 자꾸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상황이라 생각하고요. 뭐 김보경 선수의 역할을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그런 역할을 해주면 뭐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선수의 이제 성장세가 눈에 보이지만, 이제 그걸 실질적으로 이제 22세 카드가 있었으면 조금 더 활용해 볼 수 있었는데, 올해 동계훈련서부터 착실히 준비하고 또 그런 의지를 동계훈련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김지훈 선수의 성장세가 좀 눈에 띄고, 뭐 지금 22세 제도가 우리는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선수들을 자꾸 활용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작년보다는 이제 경기 운영 능력이라기보다는 이제 경기에 뭐를 해야 될지 이제 알고 한다. 그러니까 뭐 김준 선수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좀 파워풀한 선수, 이런 선수였는데 이제 전술적으로 언제 이제 이 선수를 자기 상대 마크를 막아야 되는지, 언제 공간을 막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뭐 저도 이제 그거를 항상 이 선수한테 주문을 하지만 권경원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김지훈 선수의 약점을 조금 계속 지적을 해주면서 도움을 주고 조언을 주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겨울에 봐서는 그런 조금 위치 선정 부분, 김지훈 선수의 부족했던 부분이 조금은 나아졌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예상과 다르게 너무 따뜻한 날씨여서 가장 제가 이제 동계훈련 때 조심하고 했던 게 이제 항상 매년 마지막 남해에서 부상자가 한 두세 명 생기면서 조금 경기 베스트를 꾸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따뜻한 날씨 때문에 좀 부상 예방에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으로써 또 따뜻한 날씨 때문에 또 우리가 전술적이거나 우리가 첫 경기 대전을 준비하는데 세밀함을 다지는데 좀 날씨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째 9일 남아서 오늘부터 9일 남았으니까 대전전 뭐 수비고 공격이고 딱 오로지 대전전에만 딱 맞춰갖고 준비할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고. 알겠지? 네. 퍼센트지로 따지자면 그래도 지금 한 7, 80% 정도 이제 대전이라는 상대가 정해졌기 때문에 조금 더 그게 올라온 것 같고요. 상대가 어쨌든 정해지면 그런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되기 때문에 한 7, 80% 정해진 것 같고요. 한 5일 정도 남았는데 그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해서 경기장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잘 나타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 마테우스의 이제 견제나 못다의 견제 작년에 뭐 분명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한 명에 막힌다고 해서 경기가 안 되는 이제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이제 마테우스 선수의 견제에 따라서 생기는 공간을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가장 큰 포인트였고 그 부분이 이제 전술적에서 상대 견제에 생기는 공간을 우리가 활용하려고 전술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이제 6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도약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작년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 우리가 분명히 올해 고쳐가지고 6강 안에 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팬들의 기대는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에 보답하고자 항상 열심히 준비하고 또 때로는 실패가 되더라도 또 다시 되돌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응원해 주시면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FC 안양의 좀 가장 큰 강점은 또 우리 팬들이 뭐 홈이든 원정이든 항상 보랏빛 에너지로 채워주셔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좀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원정의 대전에 좀 많이 오시는데 뭐 개막전부터 힘을 주시면 저희가 그 기대에 보답해서 좋은 경기력으로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